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 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추심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TT 방식, 그 다음에 추심 컬렉션 방식, 그 다음에 LC 방식. 그 세 방식마다 각각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음, 무역대금 회수하는 방식이 시기에 따라서 언제 그 대금 회수하느냐, 선적 전이냐, 선적 후냐에 따라 가지고 선불과 후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불일 경우에 특히 후불일 경우에 셀러 입장에서의 위험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T 방식 후불이냐, 추신 방식 후불이죠. 그러니까 추신 방식 후불로 하느냐, LC 방식 이것도 후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불일 경우에 셀러가 대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위험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셀러 입장이라면 바이어와의 그 협상에 의해서 셋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TT 방식 후불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음, 추신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추신보다 조금 더 그럼 안전한 게 없을까 했을 때 LC라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TT 방식 후불이라는 거는 물건 먼저 선적해놓고 돈 줄 때까지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믿음이 없으면 곤란한 거죠.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뭐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 믿고 TT 방식 후불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게 없을까? 그래 추신 방식. 이 추신 방식이라는 거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어음을 보내잖아요. 그쵸? 어음이라는 게 대금 청구서잖아요. 대금 청구서. 예. 근데 나라마다 어음 습법이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단순히 TT 방식 후불로 해서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법률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추진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 추진 방식도 바이어가 뭐 나 돈 띄어먹겠다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부도를 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보낸 환원 그쵸? 어음을 결정 안 해준다면 부도 낸다면 그건 뭐 부도를 아는 거예요. 또 못 받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서류만 전해주고 돈만 대신 받아주는 거죠. 대신 받아주는 거지 은행의 지금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받으면 주고 못 받으면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부도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LC라는 방식을 생각한 거예요. LC라는 거는 뭐예요? 은행의 지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LC라는 거를 딱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 물건 값을 외상 대금을 마이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 LC라는 은행의 지금 약속에 의해서 은행한테 청구해서 은행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LC를 발행한다는 거는 그래 알았어. 남 믿고 외상으로 줘. 그다음에 그 돈은 나한테 청구해.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걸 이제 문서화 시켜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용장 LC라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LC라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그 결제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오로지 음, 당사자 간의 그 협상에 딸려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왜 세 가지 방식이 있느냐? 그거는 어, 무역대금 결제를 후불로 하기로 했을 경우에 예, 방식별로 셀러와 대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TT 방식 그러면 선불로 할까 후불로 할까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추심이라는 방식도 있고 조금 더 안전하고
외상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안전한 거는 그래도 LC다라는 거죠. 어쨌든 추심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추심 방식 영어로 collection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collection 이 단어는 뭐 수집한다라는 거지만 수거한다, 수집한다, 받는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심 방식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 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환원 및 선적 서류, 그래서 환원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수입상한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다. 설명이 어렵죠. 예,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추심의뢰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거래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적한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은행에 환원 및 선적 서류를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들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은행한테 이 선적 서류 및 환원을 보내게 돼요. 뭐 DHL로 보내든 뭐로 보내든 보내고 나서 바이어가 입금을 하면 돈을 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신 거라다 그러면 계약한 다음에 빨리 물건 만들어서 선적해놓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환원은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환원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드래프트 하고 요거를 갖다 은행에 갖다 주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입금하면 들어오는 거고 바이어가 부도내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야, 부도났다. 안 됐다. 그러나 TT 방식 후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훨씬.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지급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다. 은행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이 받아줄 책임도 없어요. 은행은 단순히 업무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 보내고 여러분들이 돈 받을 거를 은행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예. TT 방식 같으면 선적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믿고요? 은행만 믿고, 아니 바이오만 믿고. 근데 추신거래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은행을 통해서 보내고 입금을 하면 서류 내주고 그런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한다. 서류 전달해주고 돈 받아서 전달해주고. 예. 근데 그러나 환호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호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이한테 가해지는 대금 입금에 대한 압력은 튜테 방식보다 훨씬 크다. 돈 떼어먹기 힘들다. 라는 거예요. 바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추진 방식 그러면 우리가 보통 DADP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추진 방식 외상이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언제 입금해? 라는 걸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돈 거줄 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아가지고 입금해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야 내가 전화하면 바로 입금해야 돼. 아니면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며칠 이내에 입금해줘.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야 내가 너한테 그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선적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언제 입금해줘? 라는 거를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하고 환원 보내면 바로 입금해. 입금해야지만 선적서류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DP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선적서류 보낼 테니까 일단 서류 받아가지고 물건 찾고 뭐 45일? 뭐 90일? 180일 이내에만 입금해줘. 나중에 입금해. 지급을 유예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를 엄청 봐주는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예. 그게 바로 DA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상의 대금 지급 시기별로
나눴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여기서 얘기하는 다큐멘트는 선적서류예요. 선적서류. 그 선적서류를 받으려면 상환해서 against 입금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애들이 이름 참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아, DA가 즉시지급인지 DP가 즉시지급인지 그냥 단어로 배워서 그래요. 예, 요 원래 그 원어를 딱 알게 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바이어 입장에서 입금을 해야만 페이먼트 대금 지급을 해야만 선적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적서를 영수함과 동시에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DP 그러면 이거는 수입할 때 수입 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상 입장이다. 루비통에서 10만 불어치를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DP를 수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0만 불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해놨다가 은행에서 야, 그거 선적했대. 그러고 선적서류 왔네. 어음도 왔네. 어음 보니까 10만 불짜리네. 10만 불 갖고 와. 그러면 선적서류 내줄게. 그럼 10만 불 입금하면 선적서류 낼 테니까 갔다가 네가 가방 팔고 그 다음에 동가품이 아니죠. 이거는 10만 불 내. 그래서 연말에 10만 불을 갖다가 은행에다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관 통과하고 창고에서 물건 찾아가지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쵸? DP라는 거는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 입장에서 외상도 아니야. 외상이라는 거는 그쵸? 물건 받아가지고 팔고 그 돈 가지고 갚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러나 DP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선적한 걸 확인하고 바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나중에 입금하는 거니까 외상이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어쨌든 돈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 DA는 달라요. DA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뭐냐면 acceptance라는 거는 이거는 승낙인데 뭐냐면 어머니 사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DA 90일이다. 그러면 선적서류가 도착했을 때 바이어는 은행에 가서 사인만 하면 돼요. 어음에다 사인을 하든 그건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어음에다 사인을 하든 아니면 별도 서류에다 사인을 하든 사인의 의미는 뭐예요? 나중에 돈 입금할게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인만 하면 다큐멘트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입금하고 받아가지고 통관하고 그 다음에 물건 팔고 정해진 기일 내만 입금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DA 같은 경우에는 DA로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셀러 바이어가 기간을 합의를 봐야 돼요. 30일로 할지 45일로 할지 90일로 할지. 그래서 그런 얘기죠. 환어민수라는 건 뭐냐면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은행에 가서 화담에다 사인만 하면 돼요. 인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 입금할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환원 받았어. 봤어. 내용도 알았어. 이 돈 입금할게 라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그래서 선적서류를 받고 수령하고 일정 기간 후 수출사가 수입장이 합의한 기간 내에 대금만 결제하면 된다 라는 거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 자, 정리해 드릴게요. 추진 방식이라는 거는 컬렉션 혹은 DADP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 및 환원을 은행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기다리면 DP 같으면 뭐 한 일주일 내지 한 10일 정도면 돈 들어와요. 은행에서 통지가 와요. 들어왔다 아니면 보내놨다. 근데 그러나 보내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T 방식 후불보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수입상이 언제 대금을 결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DA와 DP로 나눈다. 그래서 DP라는 거는 Document Against Payment. 바이 입장에서 돈을 준비해놨다가 선적서를 받으며 바로 입금을 해야만 선적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DA라는 거는 일정 기간 후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거죠. 선을 먼저 받아다가 물건 통관하고 팔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만 입금하면 된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DP가 좋겠죠. 그쵸? 빨리 들어오니까.
바이 입장에서는 DA가 좋겠죠. 그쵸? 예. 수입 대금 준비 안 해놔도 물건 팔고 그 돈으로 입금하면 되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DA가 됐든 DP가 됐든 선적한 거 확인한 다음에 그쵸? 예. 선적 서류가 있다는 건 선적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입금하니까 예. 조금 낫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DADP 거래 절차.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DP를 결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DA다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